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그 정근대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신고조에서 신라, 고려, 조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신라와 관련된 얘기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들,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신라가 그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와 관련된 얘기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북쪽에 있었던 통일신라와 공존을 했던 그 북국인 발해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남북국 시대까지 완성을 했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얘기는 두 번째 주인공은 이제 고려와 관련된 얘기예요. 삼국 시대랑 비슷하게 후삼국 시대라는 게 신라 하대에 있지 않습니까? 진성여왕 이후에 후삼국이 본격화되게 되고 있죠. 그 후삼국 시대에 주인공이 고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고려가 이제 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 왕조 500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삼국시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삼국시대처럼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심플한 1시간 만에 끝내는 후삼국시대입니다. 자, 후삼각은 기본적으로 어느 시기냐면 우리가 이제 요 통일신라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하대 세 번째 마디인 진경경 있죠. 진경경. 진성여왕 사후에 본격적으로 견훤이라든지 궁예라든지 왕건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나라들을 갖다 건국을 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되게 이 후삼국 시대는 되게 시기가 짧아요. 시기적으로 한 3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기에 어떤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발전들 시험에 다루기 어렵고요.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는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있죠. 후삼국 시대의 주인공 3인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 그리고 궁예를 밀어내고 있죠. 왕이 된 고려의 왕건, 3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3명의 주인공의 캐릭터를 구별하는, 3명의 주인공을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가 하나 출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6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순서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는가, 맨 먼저 누가 먼저 건국했나, 그 다음에 어떤 순으로 통합되었나, 이런 순서 묻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있지 않습니까? 요 3명의 이제 캐릭터를 갖다 잘 잡아가지고 있죠. 잡아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 암기할 내용이 팍팍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3명 캐릭터를 갖다가 제가 이번에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견훤, 그 다음에 이제 궁예, 왕건 요 3명이거든요. 요 3명을 갖다가 전부 이제 개 같은 3인방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좀 바꿨어요. 견훤은 이름에 개 견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싸납고 난폭한 개예요. 당대 절대 무력으로서 싸움을 엄청 잘하는 이죠. 신라의 원래 무장 출신으로서 자기의 개인적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건국했던 인물, 아주 난폭한 있죠. 걔가 바로 이제 견훤이고, 그 다음에 궁예는 있죠. 사이코예요. 미친 개예요. 미친 개.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은 있죠. 성격이 개 좋아요. 성격이 개 좋아서 성격이 개 같다. 그 이제 셋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이 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셋 다 이제 개랑 성격이 비슷해. 얘는 아주 난폭한 개, 얘는 이제 미친 개, 얘는 이제 성격이 개 좋은 왕건. 그래, 왕건을 갖다가 원래는 태조 왕건 이렇게 불러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 보고 태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개조가 나중에 한 번 더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후반 암기법이랑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태조 별명을 갖다 개조라 부르겠습니다. 성격이 개 좋은 왕건.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삼국을 갖다가 주도하려 있지 않습니까? 세 왕의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견훤부터 항상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견훤이 후백제를 가장 먼저 건국을 했어요. 진성여왕 사후 직후에 바로 이제 견훤이 후백제를 갖다 건국을 했습니다. 그 견훤은 이제 신라의 장군 출신이요. 뭐 비장이라는 명칭을 굳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신라의 무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견훤이 엄청나게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싸움을 되게 잘했고요. 병력들도 귀신들 같이 이제 통솔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견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을 바탕으로 견훤이 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서 건국했는지 중요합니다. 완산주.
완산주, 지금의 전주예요.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인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이게 연도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연도가 너무 예뻐요. 900년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900년. 시험에서도 은근히 몇 번 언급이 됐어요. 너무 좀 이렇게 암기하기 쉬운 연도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견훤, 무식한 칼집이 있지 않습니까? 쌈자라는 견훤이가 나라를 건국한 게 후백제고, 후백제는 주로 이제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후백제가 그 싸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던 거 하나가 바로 대외관계, 외교관계예요. 백제 땅이 서해와 남해를 통해서 중국과 외, 일본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점을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5월 후당, 중국에 이제 5월 후당, 중국이 망해가면서 이제 중국이 조그만 국가들로 이제 분열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5월 후당 같은 국가들이랑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랑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요게 이제 백제 바닷길을 이용한 강점을 갖다 살렸던 후백제 견훤의 이제 이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견훤은 결국에는 그 후삼국 경쟁에서 결국에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 패배를 했던 원인을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일단 견훤은 있죠. 신라라든지 백성들, 농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방 세력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는 겁니다. 배타적. 얘가 싸움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모든 걸 힘으로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 이 당시 신라는 이미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곧 죽을 있지 않습니까? 갈 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불쌍한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은 신라를 갖다가 되게 포악하게 신라를 침공해서 신라 왕까지 살해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던 게 견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년 왕조 신라를 갖다 너무 포악하게 되다 보니까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견훤을 갖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포악한 견훤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는 견훤이 농민과 호족조차도 무식하게 힘으로 무력으로 대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심을 얻지 못했던 게 견훤. 그렇기 때문에 견훤은 후삼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자, 요까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훤과 관련된 좀 이제 심화 지식들, 기타 지식들 정리하게 되면은 견훤의 아빠가 아작이에요. 역시 이제 개 집안이에요. 개 집안. 그러니까 친아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작의 아들로서 견훤이 이제 입지를 갖다 다졌습니다. 그리고 후백제 건국 직전에 있죠. 요거랑 좀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갖다 건국했죠. 근데 요 완산주에서 후백제 건국했다. 요게 시험에 자주 언급이 돼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거 이전 단계를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요 바로 직전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견훤이 무진주라는 곳을 갖다가 점령하면서 스스로 왕을 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왕을 칭한 단계랑 그리고 나라를 건국한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완산주에서 후백제 건국하기 전에 무진주에서 이미 스스로 왕을 칭한 적이 있어요. 왕을 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직 건국을 안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요 두 단계를 구별에는 고난도 선지들이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요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는 일단 요거를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확실히 이제 여러분한테 익숙해지면 요거랑 이제 구별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악한 쌈쟁이 견훤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 왕 하나를 살해했다고 했어요. 우리 진경경 했었죠. 여기서 이제 구경거리 둘이 나온다고 했어요. 요 앞에 경이 견훤한테 살해당했던 경애왕. 애자를 슬플 애자로 기억하세요. 살해당해서 이제 슬픈 왕. 자, 그러면 이제 견훤에 대해서 우리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요. 후백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고구려의 주인공은 궁예예요.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꽤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캐릭터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궁예는 일단은 승려예요. 승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승려. 애꾸는 승려예요. 애꾸는 승려. 이 궁예는 원래 출신이 있죠.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신라 왕족 출신. 그런데 좀 이상하게 신라를 갖다가 3인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반신라적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 궁예예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엄마가 애 태어나고 나서 사주를 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주가 이상하게 나왔던 거야.
이 애가 신라를 갖다 말아먹을 애라는 점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이 애를 갖다가 이제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리냐면 절간에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궁예는 절에서 외롭게 성장하게 되고요. 크고 나서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라의 왕족인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갖다 알게 되고 있죠. 신라의 복수로 갖다 꿈꾸게 됐던 인물이 바로 견훤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궁예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좀 되게 불안한 이런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냥 말로만 미친 게 사이코가 아니라 약간 진짜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궁예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성장을 할 때 양길 밑에서 성장했다. 양길이라는 인물이 초기에 이제 궁예가 이 양길 밑에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심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길 이전에 기원이라는 인물 밑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기원. 기원과 양길 밑에서 성장을 해서 기원을 배신하고 양길한테 넘어가고 양길을 배신하고 나중에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배신의 아이콘 미친놈이 바로 이제 궁예입니다. 뭔가 자부심이 되게 강하면서도 뭔가 열등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공존하는 좀 특이한 캐릭터가 궁예예요. 그래 이제 이 궁예가 이제 양길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악, 나중에 고려의 수도가 될 개성이에요. 개성공단 개경. 이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갖다가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궁예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뭔가 정서불안 이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게 돼요. 나라 이름을 갖다가 있죠. 계속 바꾸고 수도를 갖다 계속 바꾸려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뭔가 이거는 현실에 뭔가 만족하고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는 정서불안 현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갖다 후고구려에서 곧 마진으로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수도를 곧 천도, 철원으로 천도, 강원도의 철원으로 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천도한 다음에 또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백절을 마진이라 불러도 되고 태봉이라도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후고구려를 마진이나 태봉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후고구려라 많이 부르고 저도 그냥 수업 시간에 후고구려라 부를게요. 사료에서는 태봉이라는 이름으로도 꽤 나아요. 자, 우리 기본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라 이름 여러 번 바꾸고 천도까지 하면서 얘가 이제 정서불안 현상을 갖다 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가 되시려면 이 순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순서라든지 이름을 갖다가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갖다가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마진으로 계칭, 그리고 이제 철원으로 천도, 그리고 이제 태봉으로 계칭, 요거를 갖다 일단 익숙하게 봐주시고 있죠. 제가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호도 여러 개 사용했어요. 연호. 우리 연호는 중요한 연호가 있고 안 중요한 연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궁예가 사용했던 연호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연호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 사용했던 연호가 그나마 중요하거든요. 무태. 그리고 여기 심화로 가면 성책, 수덕만세, 정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호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무태 등 여러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면서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봐주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시험에서도 얘들을 갖다가 심각하게 이제 건드린 적이 없어요. 요거를 바꿔가지고 다른 연호가 들어가서 오답이 구성된 적이 있는데 그 오답으로 들어갔던 연호가 엄청 유명한 연호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연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연호가 들어갔어요. 왕건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천수라는 연호가 들어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답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너네가 성책, 수덕만세, 정계를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천수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천수 안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친 게 궁예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후삼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엔 패배자로 이름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궁예가 이제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얘가 말년에 가면 스스로를 갖다 미륵불로 칭해요. 미륵불. 미륵불은 미륵이 미래란 뜻이요. 미래불이요. 미래불. 미래에서 오신 부처님, 자기 스스로.
그게 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관심법, 너네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갖다가 야, 내가 네 마음이 보이는데 네가 역모를 꿈꾸고 있구나,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죄 없는 신하들을 갖다 하나씩 죽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부인이 말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 보고 있죠. 야, 네가 저놈이랑 이렇게 막 정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부인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을 죽이니까 아들이 말리거든요. 아, 그러면 야,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게 궁예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궁예 그 측근들이 전부 궁예한테 이제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궁예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반신라적 성향, 복수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신라에 되게 아주 포악한 있지 않습니까? 견훤 못지않은 포악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농민과 호족들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헛소리 하면서 제대로 호섭을 갖다가 못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궁예의 한계입니다. 자, 이 궁예와 관련해서 심화 포인트 중에 한 번씩 이제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가 이 후고구려가 짰던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의 일부가 나중에 고려 초의 고려에 영향을 갖다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시험에 언급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광평성과 내봉성, 그리고 이제 구간등제 이런 것들입니다. 심화 키워드들이요. 하지만 이제 얘들이 심화에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고려 초 시스템에 살짝 영향을 갖다 주기 때문에요. 한번 눈여겨 봐주시는데 초보자들은 뭐 광평성, 내병성, 뭐 구간등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광평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주인공 중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될 왕건으로 넘어갈게요. 왕건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제 궁예가 처음 나라를 갖다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개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개경 개성공단 송악 출신입니다. 당시에는 송악으로 불렸죠. 요 송악 일대가 누구야 그러니까 장보고가 해상 세력을 건립했다고 했죠. 장보고가 건립했던 해상 세력 중 원래 일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보고가 죽고 나서 장보고가 건립했던 해상 세력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난립한다고 했죠. 그 난립해서 성장한 해상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왕건 집안이에요. 그 송악을 일대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 송악에다가 궁예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자연스럽게 왕건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궁예한테로 흡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왕건은 어렸을 때부터 궁예 밑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 전투에서 활약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 나주 궁성 전투라는 거예요. 나주 궁성 전투. 우리 아까 전북의 중심 도시가 전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남의 중심 도시가 바로 나주예요. 전주의 전자와 나주의 나자를 합해서 전라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주의 경자랑 그 다음에 상주의 상자를 합해서 경상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전남의 중심 도시인 나주 있지 않습니까? 나주 일대를 자기 집안의 해상 세력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점령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제 궁예 밑에서 왕건이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전투예요. 나주 금성 전투. 이 전투는 왕건이 주인공이지만 궁예가 집권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전투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전투가 나주 금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왕건이 궁예 밑에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궁예가 미쳐가지고 신하들이 결국에는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하들이 궁예가 성격이 나빠서 엄청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을 세울 때는 기준이 뭐였냐면, 야, 우리 궁예 성격이 더러워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울 때는 우리 딴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품이 훌륭한 왕을 갖다 뽑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가장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성격 개 좋은 왕건이. 그러니까 왕건이가 이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이제 철원이 원래 궁예가 철원으로 전도를 했죠. 요 철원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를 건국한 상태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는, 송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왕건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원래 송악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왕건이 이렇게 궁예를 몰아내고 있죠. 그 왕이 됐어요. 고려를 건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이제 건국기예요. 건국기.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이제 고려까지 이제 건국이 됐어요. 요 순서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견훤이 건국을 하고 바로 다음에 궁예가 건국을 하고 궁예를 뒤집고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순서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요 이후에 이제 견훤과 왕건이 이제 경쟁을 하게 돼요. 그 경쟁 과정에서 나오는 전투들, 그리고 이제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후삼국이 통합이 되거든요. 그 통합의 순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 수업을 따라서 들으시고 있죠. 마지막에 제가 육자 암기 팁으로 순서를 갖다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건이 짓고 나고 나면은 견훤과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개의 전투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전투가 전부 다 어느 땅에서 있냐면 바로 신라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 공산 전투와 안동 고창 전투, 전부 경상도 신라 땅에서 이런 전투들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대구의 공산 전투거든요. 요 공산 전투를 보면 세 명의 캐릭터를 갖다 우리가 이제 견훤과 왕건의 캐릭터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요 전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견훤이 그냥 갑자기 성질을 갖다 부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때리러 출병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이 신라를 때리러 출병해가지고 얘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 경혜왕을 갖다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지랖 넓고 성격 개 좋은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라 불쌍하다면서 신라를 돕기 위해서 출병을 하는 거예요. 출병을 해서 이제 대구에서 견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싸움은 누가 잘한다고 했습니까? 견훤이 잘한다고 했죠. 그래 이제 이 싸움에서 왕건은 출병해가지고 그냥 신라 대신 맞아주고 왔던 거예요. 신라 대신 맞아주고 왔어요.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대구에 이제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공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산. 이 공산에서 이제 견훤에게 패배해가지고 부하들 다 잃고 산에 이제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날 뻔했는데 왕건의 이제 부하였던 신순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얘가 있지 않습니까? 왕건 대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왕건의 갑옷과 왕건의 말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군들을 갖다 유인해가지고 그 틈에 왕건이 겨우 목숨만 살아서 이제 달아났던 전투가 대구 공산 전투입니다. 왕건의 확실한 패배였죠. 하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왕건이 잃기만 한 건 아니에요. 뭔가 얻은 게 있습니다. 뭐를 얻었을까요? 왕건이 얻은 거. 바로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 인품이 아주 훌륭하다. 성격 왕건 개 좋아하는 명성을 얻었어요. 견훤저거는 정말 포악한데 왕건은 신라왕 불쌍하다고 신라왕을 구하기 위해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대신 맞아줬다는 거예요. 왕건이 인품이 아주 훌륭하다는 소문이 이 사건 이후에 대구 공산전투 이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후삼국에 있지 않습니까? 승패를 갖다가 결정하게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전투가 안동에서 일어난 고창 전투 역시 있지 않습니까? 경북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경북 안동, 경상도 바로 이제 그 신라 땅이에요. 이 신라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서는 왕건이 승리하게 돼요. 견훤한테. 왕건이 갑자기 싸움을 잘하게 돼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승리했냐? 고창의 호족 세력들, 지방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 세력들이 전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포악한 견훤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인품이 훌륭한 성격 개 좋은 왕건의 편을 들었을까요? 왕건의 편을 들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포악한 견훤보다는 왕건한테 통치당하는 게, 지배당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안동의 고창 세력들, 고창의 호족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왕건을 지지하게 되면서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견훤한테 승리하고 후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요게 이제 공산 전투와 고창 전투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삼국의 이제 그 승패를 갖다 이제 방향성을 갖다 결정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전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쥔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왕건이 후삼국을 갖다 이제 통일하는 거예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 후삼국 통일의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 주변 세력들이 전부 이제 왕건의 품에 이제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기는 순서가 이 육자 순서로 왕건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지도예요. 자, 육자를 그릴 때 우리가 이런 순으로 그리죠. 이런 순으로. 첫 번째 육자를 그릴 때 시작 포인트인 북쪽 있죠. 북쪽 세력이 왕건의 품에 먼저 안기게 돼요. 요 당시 발해가 멸망을 했거든요. 발해 멸망하고 나서 발해의 왕세자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떠돌고 있었어요. 그 대광현이라는 발해 왕세자가 왕건의 인품이 아주 훌륭하다는 있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 왕건에게 귀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발해 세자가 왕건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자를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후백제 땅으로 가죠. 백제 땅. 이 후백제에서 누가 왕건의 품에 안기냐면 견훤이에요. 견훤이 자기 큰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유폐당해 있는 상태였어요.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견훤의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그런데 그 네 아들 중에서 견훤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막내 아들 금강이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강이었어요. 원래는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보통 상식이죠. 그런데 첫째가 아니라 견훤이가 막내한테 왕위를 갖다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형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신검이랑 있죠. 둘째, 셋째가 힘을 합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아빠를 갖다 가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갇혀있던 견훤이 겨우 탈출하거든요. 그리고 탈출하고 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후백제는 이미 아들 신검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어디에 가면 나를 받아줄 성격이 개 좋은 사람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건이 생각이 나서 나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왕건한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견훤을 왕건이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내쳤을까요? 받아줍니다. 성격 개 좋은 게 그냥 개 좋은 게 아니에요.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대접을 하면서 아주 융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수였던 견훤을 아버지 대접하면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죠. 누구의 마음이 움직이냐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마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저 왕건이 성격 좋은 건 알았지만 원수였던 견훤조차도 저렇게 받아주는구나. 내가 항복을 하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귀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육자를 계속 그리다 보면 다시 후백제 땅으로 가죠. 이 후백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후백제의 남은 세력, 신검 세력을 갖다가 왕건이 이제 그 견훤을 갖다가 필두로 해서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빠가 이제 견훤이 이제 아들을 갖다가 신검을 갖다가 이제 굴복시키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선산 1, 2천 전투입니다. 선산 1, 2천 전투. 신검의 이제 후백제를 갖다가 견훤과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후삼국이 통합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 건국과 통합 순서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이제 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건국 순서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후백제, 견훤, 그 다음에 이제 궁예, 그리고 이제 왕건, 이 세 명이 등장했던 순서대로 이제 건국 순서를 갖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후백제,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 왕건. 그리고 이제 통합 순서가 까다로운데 통합 순서로 갖다 우리 육자 형태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가 뭐냐면은 전투들이에요. 주요 전투들. 그러니까 궁예가 집권하고 있을 때 나주 금성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견훤과 경쟁했던 공산전투와 고창전투,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건국과 통합 순서에 끼어가지고 순서로 나오면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쉬워요. 후백제 건국, 그 다음에 후고구려 건국, 그 다음에 나주 금성전투,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공산전투와 고창전투, 요렇게 이제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근데 2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전 어려운 기출에.
이 포인트는 뭐냐면 발해가 멸망한 시점이에요. 발해가 멸망한 시점. 발해 왕세자가 왕건의 품에 안기는 시점은 이 이후에요. 요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발해가 멸망한 시점은 그 이전이에요.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보통은 발해 멸망 시점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한 2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있죠. 궁예와 왕건이 싸울 때 서로 빡큐를 날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요 세 개를 갖다가 나주 금성전투, 궁산전투, 고창전투 해가지고 순서를 잘 잡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요 파트와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순서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자.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후백제 공국, 그 다음에 후고구려 공국, 후고구려 공국된 다음에 나주 금성전투,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공국되고, 요거는 지금 언급을 안 해놨죠. 시험에 잘 언급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발해 멸망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전투, 고창전투, 요런 순서. 그리고 이제 통합은 발해 왕세자 흡수, 그 다음에 이제 견훤, 그 다음에 누구야 그러니까 경순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나주 선산 1, 2천 전투를 통해서 신검의 후백제까지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 순서를 갖다 여러분 나중에 이 육자를 이용해서 적으실 때 견훤은 요쪽에다 적어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신검은 요쪽에다 적었어요. 선산 1, 2천은 요쪽으로 적어주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습관을 갖다가 견훤은 요쪽, 그리고 신검은 요쪽에다 순서를 적어가지고 요렇게 순서를 갖다 잡는 연습을 갖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해 멸망 요 잡았죠. 그러니까 공산 1, 2천 전투 직전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후삼국과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주요 포인트들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까지 하면은 우리 일단은 이제 주요 연호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연호들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연호들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삼국시대 때 처음 이제 우리 연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구려의 이제 최초의 연호, 광개토대왕의 영락,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신라도 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라에 꼭 암기해야 되는 연호가 이제 거던, 법부왕의 거던, 신라 최초의 연호니까. 그 다음에 진흥왕이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요 중에서 보통 이제 개국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대창, 홍제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평왕, 선동여왕, 진덕여왕은 나오면 이거 뭐 거의 뭐 로또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지엽적인 지식인데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평왕은 진짜 평범한 왕으로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고 가는 왕입니다. 뭐 크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암기하려면 그런 느낌으로 암기를 하시고요. 썬덕여왕은 인물이 정말 평범해요. 시집 못 갔다고 했죠. 실제로는 시집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찐덕여왕은 있지 않습니까? 클테, 화해하다, 당나라와 큰 화해를 갖다가 나당연합을 갖다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화라는 연호로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셋 다 자주 안 나와요. 셋 다 자주 안 나오는 고난도 키워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면 봐두시고요. 그리고 남북국 시대 발해 연호들이 또 중요해요. 발해 연호. 자, 고왕은 대통령, 대조용이죠. 대조용이니까 대통령. 그리고 건국한 왕들이 천자 연호로 갖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이 대문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는 팁 잡았고, 요거 제가 표기를 잘못 해놨어요. 요거는 안 중요한 연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연호예요. 근데 색깔을 갖다 잘못 배치를 해놨어요. 성왕, 중흥은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왕의 건흥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있죠. 궁예가 여러 연호를 사용했는데 보통 이제 뭐 무태, 기타 등등 그 눈도장만 여러 번 찍어주시면 대충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이 또 나라를 건국하는 왕이니까 천수라는 연호, 천자 들어가는 있죠.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연호는 이후에 우리가 배우면서 정리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미리 암기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자, 54번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의 김유신이 흙먼지 날리고 황산 거쳐 사비에 이르러 그리고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 내가 의장에 오른 오랜 울분을 씻겠다. 이런 표현 보니까 요거는 이제 백제를 계승하는 이제 견훤을 얘기하는 거죠. 견훤. 그리고 이제 1번 선지. 자, 1번 지방을 오방으로 정비하였다. 오부 오방이죠. 오부 오방. 오부 오방. 그러면 이제 요거는 백제 이제 성왕, 백제의 제도를 갖다 완비했던 중앙의 22부, 지방의 이제 오부 오방을 갖다가 완성을 했던 성왕 얘기하는 거죠. 성왕. 그리고 이제 2번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게 이제 후백제의 아주 강력한 이제 강점이라고 했어요. 2번이 정답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3번 중앙군과 구서당,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하였다. 구서당 십정은 신라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광평성이 바로 이제 그 궁예 얘기하는 거죠. 궁예가 이제 고려 초에 영향을 주었던 기구라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광평성. 그리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전도하였다. 뭐 마진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궁예와 관련된 후고구려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기욱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그 운이 다해가고 도의가 땅으로 떨어지자 온갖 도적들이 고슴도치같이 일어났다. 신라가 운이 다했다. 신라하대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심한 자가 기욱과 니은이다. 기욱은 신라 왕자이면서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궁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신라의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모반의 마음을 품고 도읍으로 들어가 임금과 신하를 짐승같이 죽였다. 요거는 이제 견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욱은 신하에게 버림받았고 궁예가 배신당했죠. 그리고 니은은 아들에게 벌을 입었다. 아들한테 배신당했죠.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디귿에 항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디귿을 위해 백성을 몰아준 사람일 뿐이다. 요거는 이제 왕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를 갖다가 구별하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1번 이제 궁예.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 구관등제를 실시하였다. 정확하죠. 광평성 구관등제. 요게 이제 궁예 태봉의 관제로서 요게 나중에 이제 고려의 영향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욱번 2번 기욱 연호를 무태 수동만세 정계 천수동으로 바꿨다. 여기서 지금 천수가 나왔어요. 천수는 요거는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왕건의 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연호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무턱 수동만세 정계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천수를 네가 왕건 건지 아냐 모르냐 그거를 갖다 묻기 위해서 이 문제가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견훤으로 넘어가죠. 지배 세력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자 디귿에게 기부하였다. 왕건에게 투항하였죠.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서남해를 지키는 군인 생활을 하다가 농민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완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 출신이 나라를 세웠다. 견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욱 궁의 신하로 있으면서 후백제 나주를 점령하였다. 나주 점령 등 여러 가지 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는 이제 2번에 천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시대손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려는 후백제군의 주력을 선산에서 격파하였다. 지금 순서를 묻고 있어요. 통합 순서 선산 1, 2천 전투 맨 마지막이죠. 기욱번. 그 다음에 니은번 고려는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자 크게 우대하였다. 발해지자 대광현 얘기. 그리고 고려가 신라를 병합하였다. 경순왕의 투항. 그리고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이거는 이제 건국기에 있었던 일이죠. 첫 번째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왕건의 고려니까 바로 요게 이제 리을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리을, 리은, 그리고 쭉, 디귿, 기욱. 요 기억을 여기다 적어서 실수하지 마세요. 견훤이 투항한 시점과 선산 1, 2천 전투를 갖다 구별하세요. 견훤이 투항한 시점은 이쪽에다 적고 있죠. 선산 1, 2천 전투는 이쪽에다 적어가지고 순서를 갖다 요렇게 잘 잡아주십시오. 실수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고구려, 후삼국 그리고 후삼국으로 갔다가 고려가 통합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제 고려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